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경향신문이 깜짝 놀랄만한 문재인의 비밀을 하나 폭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향신문이 폭로한 것은 청와대가 문재인의 주도로 윤석열의 정직을 유도했다. 계산을 다하고 정한 중위를 시켜서 정직 2개월을 내려버렸다 하는 것이죠. 청와대는 윤석열을 갖다가 징계를 하면은 정직 3개월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모의가 있었다. 그게 청와대 고위 인사에 의해서 나온 것을 경향신문이 추적을 하면서 폭로를 했다.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청와대와 떡을 미친 당은 이런 정보를 좌파 신문들과 공유를 했다는 것이고 보수지들은 접근을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지만은 중앙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기사가 청와대 내부 사정이 잘 안 나옵니다. 모두 다 윤석열 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출시에 환거하는 검사들과 또는 대검찰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놀랍게도 경향신문이 윤석열의 징계 과정을 상세히 기사 처벌했고 그 중에 일부를 터뜨렸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좌파지마저 한겨레나 경향신문마저도 문 씨가 주도한 윤석열의 징계는 위법이고 불법이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폭로한다는 것이죠. 이 정권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중도 개혁과 또는 일반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청와대 안에서 비밀 모의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우리는 거기서 뒤통수를 맞을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경향신문은 이런 기사 제목을 답니다. 청와대는 무슨 생각일까? 검찰개혁 일정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걸까? 검찰개혁의 추윤 갈등 승자는 과연 문재인 정부일까?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아요. 처음으로 나오는 청와대 일정표가 경향신문에서 폭로되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고 무식한 타 우파 유튜버와 다른 논조를 썰하는 고고TV의 비평을 실겠습니다. 12월 2일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여기선 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갈 걸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윤석열을 치려면 일시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갈 것인 걸 알고 있지만은 윤석열을 쳐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인사가 30%를 언급한 시점은 아직 여론조사 기관의 정례 국정 지지도에서 문재인의 지지가 40% 이하로 내려가는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다. 기사에서 언급한 법무부 차관 사퇴와 후임 내정에 관한 발언도 차관 인사 발표 전이었다. 청와대가 각오한다는 것이죠. 그죠? 각오해야지만 윤석열을 쳐내고 문시족들의 홍위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 기자가 폭로하기를 사실 기사에서 인용하지 않은 이 인사의 발언은 더 있었다. 이 인사는 윤석열 총장은 정직 3개월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윤석열은 정직 3개월을 받을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청와대에서 다 끝내고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 딱히 이 인사의 말을 외부에 전하진 않았지만은 기자가 하는 말이 청와대발 윤석열 정직 3개월 설이 정가에 그럴듯하게 돌았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더블 미친당 애들이 윤석열을 해임 파면할 것이 아니라 정직을 해야 한다고 아가리들을 털기 시작했죠. 청와대가 지시했으니, 그죠? 그 악귀같이 윤석열은 물러나라, 윤석열을 해임 파면하라고 징계위를 압박하던 더블 미친당 애들이 윤석열 징계위가 12월 16일 열리기 하루 전에 이틀 전부터 정직을 해야 한다 하고 들고 일어났었죠. 청와대와 협의를 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뭐예요? 청와대가 공무원법과 임기 2년제가 보장된 윤석열을 쳐내기를 모의했고 계획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직권 남용이고 개입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경향신문이 간접적으로 지금 기사를 싣는 겁니다. 이 기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재보궐선 한 달 전이다. 3개월. 청와대에서 3개월의 윤석열을 정직을 해치우면은 재보선 한 달 전이다. 한 달뿐이 남지 않았다. 재개될 석 달 후에 윤석열이 복귀하더라도 윤석열 대검이 재개될 검찰 수사 지휘가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검찰개혁 일정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이었을까? 자, 청와대 정직 3개월 설이 나온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인사들이 말을 하기를 다시 이 기자가 청와대 인사한테 접촉했는데 이 인사가 말하기를 청와대가 정직 3개월을 원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 민정수석실에 오판이 있었다 하고 말을 했다. 가장 큰 실수는 민정실에서 윤 총장이 낸 징계행정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올린 것이었다. 보고가 문제였다. 직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응? 그죠? 이 민정수석실이 윤 총장이 낸 징계행정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올린 것이었고 이 보고가 문제됐다. 직무 정지될 것으로 본 것이다. 나중에 보고서를 갖다가 변경을 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인사는 또 하나의 추윤 갈등에서 흥미로운 비사도 언급했다. 판사 사찰 문건도 법무부에서 먼저 공개하려고 논의했던 것인데 법무부에서 오후 5시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정보가 검찰 쪽에 새버렸다. 사전에 법무부 움직임 정보를 입수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오후 3시에 먼저 사찰 문건을 공개해버렸던 것이다. 이 청와대 인사는 말하기를 정보 관리가 엉망이었다. 검찰 쪽 동향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검찰이 법무부 동향이나 청와대 동향을 알고 있었다는 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중요한 사실이죠. 그죠? 이게 고고TV 개인 방송입니다. 이걸 청와대에도 검사들이 민정수석에 들어가 있죠. 법무부에도 들어가 있죠.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징계에다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 부당함을 다 알고, 그죠? 정보가 양심 있는 검사들은 대검 쪽에 흘려서 윤석열 대검이 먼저 공격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얘네들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고 저는 봐요. 자, 또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경향신문에서 폭로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긴 후에 면직 관련 징계위를 2주 후에 여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그렇죠.
면직 관련 징계위를 2주 후에 여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거 뭐야? 직권남용이죠. 어?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이죠. 문재인이가 징계위를 면직하라고 징계위를 2주 후에 열어라 한 건 어마어마한 거죠. 보고대로 안 되었으니 민정수석의 보고대로 안 되었으니 면직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라 하고 문재인이가 지시했다. 이것이 무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고고TV는 이럴 적에 조를 까지 말자. 곡식 조를 까지 말자. 그래서 다시 올라온 보고가 적어도 정직 3개월은 가능한 사안이었다. 누구한테 보고가 올라갔죠? 민정에서 대통령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정직 3개월은 가능합니다. 그럼 좋다. 그래서 징계위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청와대 어중은 적어도 정직 3개월이란 설로 와전됐는데 와전되지 않았지. 2개월이나 3개월이나 그죠? 일단은 윤석열의 손발을 묶는 것을 문재인이가 주도했다. 징계위의 최종적 결론은 정직 2개월인데 3개월이라는 예측마저 틀린 셈이었다. 그죠? 이 이후에는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에서 정직 3개월을 예상을 하고 윤석열의 징계위, 면직 징계위를 문재인이가 주도해서 했는데 그거마저 틀렸으니 뭐 3개월이나 2개월이나 도끼 개끼이라던 게 고고TV의 입장이지만은 저들은 그래도 일단 안심을 하고 추미애의 사표를 정리하면서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정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민정수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죠? 감사원 출신들이 있고 그리고 쓸만하고 똑똑한 쓸만하고 똑똑한 애들은 다 잘려나갔죠. 조국 사태로. 그리고 저기와 대한민국과 검찰에 불만이 있는 놈들만 박아놨으니 그죠? 모든 것이 예측이 틀릴 수뿐이 없죠. 근데 틀린 예측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주도했다. 이런 걸 경향신문이 지금 폭로를 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지금 뭐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문재인이가 우리 기억하죠? 윤석열의 징계 정직 2개월에 나오고 12월 16일 새벽에 나오자마자 14시간 후에 12월 15일 12월 며칠이었죠?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하여튼 그 징계 그게 2개월 나오자마자 14시간 후에 사인을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지 혼자 다 생각이 있었고 징계위가 나오기 전에 모든 연설문이나 모든 시간 조정을 문재인이가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12월 16일이었죠. 아마 그 징계위가 나온 게 2개월 정직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뭐 누누이 방송했지만은 추미애는 검찰개혁을 완수했으니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국민석으로 들어가겠다. 밀어달라 했는데 갑자기 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은 얘네가 2개월이라는 게 지네 시간표대로 타임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그죠?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와서 삐끄러지게 생겼다. 이런 거죠. 추미애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 뭐 이해찬이 오라 그래요? 문박 홍위병들. 이해찬이 오라 그래. 그죠? 이용구를 갖다 하려 그래. 근데 이용구가 지금 말이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간 거로 말이야 무죄 막매돼가지고 난리가 났고 추미애를 갖다가 다시 앉히자 하는 청원도 들어갔고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럼으로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진행할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좌파
좌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지지층들이 지금 평가하는 공수처 대상 1호가 누구냐 이런 게 나오는데 공수처 대상 1호는 윤석열이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2개월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를 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공수처 1호 대상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런 걸 폭로를 하면서도 또 좌파를 지지하려고 공수처 1호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라 처와 장모 관련된 사건을 다시 치면서 윤석열을 옥죄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장모하고 아내가 지금 그 김건희 씨 아내가 삐치삐치 말라가면서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3표를 안 던지고는 못 빼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표 던질 수가 없어, 지금. 윤석열은 추미애가 수사하라 그랬고, 수사 대상이고, 징계위에 해부됐으니까 지금 사표 던질 수가 없어. 그건 2개월 후에 간다. 2개월 후에 사표를 던지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수사를 중지하고 추미애가. 그건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저분해요, 애들이. 그리고 경향신문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대권주자로 나오기는 힘들다. 과거에 국민의힘 반기문을 봐라. 안철수를 봐라. 그리고 또 지금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갖다가 보장하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 정도 하라고 문재인하고 투쟁을 하기 때문에 내 임기를 명예롭게 보장하고 검찰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 것. 이것들이 다 소설적인 걸 써. 쉽게 말해서 경향신문 기사가 전반부는 좋았어. 근데 후반부는 완전히 윤석열도 죽이는 구로 들어가. 응? 지금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뭐 나이 60, 환갑잔치에 우파 세력에서 우파 유튜버들이 떡도 돌리고, 그죠? 생일 축하 하한도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애완견 토리를 갖다가 지금 데리고 산책을 하고, 이런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돼요. 특히 보수지에서. 그만큼 국민의 관심은 윤석열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은 상수로 자리 잡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석열을 지금 밀어주고 있지만 윤석열 때문에 대권 주자들이 두각을 못 나타내. 근데 어차피 두각 못 나타내요. 국민의힘이 개혁하고 중도 진보 진권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두각 못 나타내요. 그럼 윤석열을 갖다 지지하는 세력이 광범위해요. TK 쪽에 보수 진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 국민이 망해라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문제야. 그 다음에 또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느 쪽이 맞느냐? 중도 무당층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많아요. 여기서 판을 엎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니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윤석열은 그냥 현직 공무원이다. 그죠?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고 검사를 그만두고 봐서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런닝메이트로도 갈 수가 있고, 진짜 윤석열이가 검찰로서 의 면모보다, 검사로서의 면모보다 정치적인 면모를 나와서 보이기 시작하면은 상수로 자리 잡아요. 지금 그거 안 돼요. 지금 뭐 안철수는 서울시장 간다고 했고,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입당해야 된다고.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오세훈 안 나왔잖아, 현재. 그리고 새로 백마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군가 홍정우일 것이라고 저는, 계속 방송을 해드리는데,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끝까지 문재인하고 치고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 찌라시들이나 특히 좌파 애들은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을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은
검사 조직만 지키면 된다. 그런 목적이라 그러지만 그건 모른다는 거고. 그건 모른다고. 어? 윤석열이 보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권력력은 없죠. 대권력은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 권력력은 있죠. 그거 유심히 봐야 돼요. 어? 현재 야권 진영으로는 개혁도 하지 않고 자꾸 뒷다리 잡고 2분 3분 되는 저런 진영 가지고는 국민들이 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별별의 그 업무 기사 를 갖다 인터넷 신문에 깔고 그래요. 우린 지켜보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 대보선전에 결정 납니다. 모든 게. 서울 보선전에 모든 게 결정 나요. 그때까지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야권이 힘든 것이죠. 중도로 가야 되고 계획을 해야 돼요. 제가 영상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구독자가 몇십 명씩 탈퇴하고 욕먹는 댓글이 나와요. 그럼에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선은 굉장히 힘들어요. 응?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